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나는 그녀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감정까지 전부 쏟아붓고 있는데, 어쩐지 돌아오는 존중은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 분명히 시작은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내 의견은 쉽게 무시당하고, 나는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쩔쩔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시소 게임에서 나 혼자만 땅에 발이 닿아 있고 그녀는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불공평한 느낌. 많은 남자들이 관계가 끝나는 이유를 사랑이 식어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프고 직면하기 힘든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이 식기 전에 존중이 먼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조금씩 갉아먹은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을 진정한 남자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어떤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수백 번의 작은 타협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권한과 기준을 그녀에게 하나씩 넘겨줄 때 바로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약속은 내가 이해해야지. 기분 안 좋아 보이니까 그냥 내가 사과하자. 이 말은 하고 싶지만 싸우기 싫으니까 참자. 이런 작은 양보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당신은 그녀의 세상에서 존중해야 할 남자가 아닌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조언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당신의 인생을 바꿀 5가지 경계를 전달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 경계들은 그녀를 통제하거나 이기기 위한 유치한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당신 자신을 깊이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통제함으로써 그녀가 당신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당신 내면의 힘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녀가 처음 당신에게 반했던 바로 그 남자의 모습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그 결심의 증거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혹시 관계에서 나 좀 존중해줘 라고 직접 말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속으로라도 수백 번 외쳐본 적은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녀가 갑자기 당신을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던가요? 아니면 그 순간만 미안해할 뿐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았나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존중은 구걸하거나 요구해서 얻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존중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아우라이며 당신의 행동으로 스스로 증명해내는 가치입니다. 여성은 남자의 빈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당신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당신이 말로는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선언해놓고 그녀가 조금만 투정을 부리거나 토라지면 슬그머니 그 말을 거두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어긋나는 순간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당신의 모든 말은 신뢰도를 잃고 그저 소음이 될 뿐입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은 당신의 화려한 약속이나 다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지켜내는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그 단단한 경계선, 바로 그것뿐입니다. 남자를 하나의 안전한 항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단한 방파제로 둘러싸여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그 안은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여자의 감정 혹은 인생의 예측 불가능한 혼돈은 바로 그 파도와 같습니다. 그녀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며 당신에게 부딪혀올 때 당신이라는 항구의 방파제, 당신의 경계가 튼튼하다면 그녀는 그 안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 이 남자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 남자 곁에서는 내가 잠시 폭풍처럼 굴어도 괜찮겠구나. 바로 이 믿음과 안정감에서 존중과 깊은 매력이 싹트는 겁니다.
하지만 방파제가 없는 항구는 어떻습니까? 그건 더 이상 항구가 아니라 그냥 혼란스러운 바다일 뿐입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녀의 기분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남자. 그런 남자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또 다른 불안의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녀는 절대 그런 남자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녀에게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항구를 단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파제를 쌓는 작업,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첫 번째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오늘 영상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무례함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의 무례함을 단 한 번이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존중해야 할 단 한 사람에서 수많은 남자 중 하나, 즉 대체 가능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어제 얼마나 뜨거운 밤을 보냈는지는 이 절대적인 법칙 앞에서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의견을 비웃거나 친구들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중요한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찰나의 순간을 당신이 침묵으로 허용한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쟁취해야 할 상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이용해도 괜찮은 남자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과거에 저 역시 이 덫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좋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그녀가 제 꿈을 이야기할 때 그게 되겠어? 라며 비꼬아도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 전화를 몇 시간씩 무시해도 바빴구나 하며 이해심 넓은 척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관계를 평화롭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저를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천만에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존경심이 서서히 사라졌고 제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지킨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제 가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선을 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돌아와 웃어주는 남자를 결코 진심으로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무례함에 침묵하는 것은 당신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존감은 전적으로 너의 관심과 인정에 달려있어.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제발 내 곁에만 있어줘.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모든 성적 매력과 긴장감에 내려지는 명백한 사형 선고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왜 나를 시험하고 내 한계를 건드리는 거지? 내가 맞춰주고 이해해주면 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못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수백만 년 동안 여성의 DNA에 각인되어 온 지극히 본능적인 안전 확인 장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배에 함께 탄 동반자죠. 그녀는 가끔 일부러 작은 파도를 일으켜봅니다. 당신의 계획에 사소한 트집을 잡거나 뾰로통한 표정으로 당신의 반응을 살피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당신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은 그 작은 파도 앞에서 선장인 당신이 당황해서 키를 놓아버리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묵묵히 항로를 유지하는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도전에 즉시 물러서거나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쉽게 굽힐 때
그녀가 느끼는 것은 사랑이나 안도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선장이 작은 파도에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진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과연 이 배는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녀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존엄성이라는 작은 배조차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거친 파도를 함께 막아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약한 존재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모든 시험을 불안이 아닌 깊은 신뢰를 쌓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사소한 무례함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무례함이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무례함은 그렇게 천둥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아주 사소하고 교묘한 형태로 당신의 일상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당신의 존중을 되찾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신이 나서 어제 있었던 일이나 당신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휴대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아, 그랬어?" 라고 대답하거나 당신의 말을 툭 자르고 전혀 다른 자기 얘기만 늘어놓을 때 이건 그냥 대화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없다는 미세한 신호입니다. 혹은 당신의 목표나 꿈을 두고 우리 자기 귀엽네? 라는 식으로 뭉치거나 현실성 없다며 은근히 무시할 때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지고 당신이 정색하면 농담도 못해? 라며 오히려 당신을 쪼잔한 남자로 만들 때 굳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의 반응을 곁눈질로 살필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례함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솔직한 대화 대신 몇 시간 혹은 며칠씩 이어지는 그 숨막히는 침묵으로 당신을 벌주는 것. 당신 혼자 안절부절 못하며 그 이유를 추측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이 먼저 다가가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묻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교묘한 형태의 무례함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당신이 과연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는지를 떠보는 아주 미세한 형태의 수압 테스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이지 않는 무례함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좀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죠. 하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당신이라는 단단했던 기둥이 속부터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지 않나요? 에이, 설마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신호들을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 미세한 신호들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그럼 그 신호가 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최악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논리적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드는 것이죠. "너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거나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 기분이 어떻고 우리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라며 훈계하려 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완벽한 실패로 귀결됩니다. 감정적인 폭발은 당신이 그녀의 행동에 완벽하게 통제당했다는 증거일 뿐이며, 논리적인 설득은 그녀에게 당신의 행동을 해명하고 허락받으려는 나약한 시도로 비칠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는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착하고 단호한 행동입니다. 소리치지도
애원하지도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당신의 경계선을 선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꼬는 말을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논쟁을 시작하는 대신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게 전부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도 당신의 감정을 호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명확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뭐가 내가 뭘 어쨌는데? 라며 반박하려 든다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세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전화를 끊거나 카페에서 일어나거나 방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핵심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경계의 설정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무례한 행동이 지속되는 공간에 함께 머무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는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당신의 기준에 맞춰 성장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 떠나거나. 놀랍게도 그녀가 떠난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고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침범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 인생이 하나의 거대한 성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그 성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필사적으로 지키시겠습니까? 돈, 명예, 아니면 당신 곁의 그녀.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외적인 것들을 지키기 위해 성벽 위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보물이 성 안쪽 깊은 곳에서 약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말죠. 그 보물의 이름은 바로 평온함, inner peace입니다. 만약 당신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단 하나의 힘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평온함을 선택할 겁니다. 평온함이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을 향해 아무리 거친 파도를 내리쳐도 당신 내면의 중심만큼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평온함이 없는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돛대에 묶인 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선원일 뿐입니다. 그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하나에 하루 종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상사의 날선 비판 한마디에 자신의 가치를 통째로 의심하고 SNS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에 조급함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모든 자극에 그저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깊은 숙고 끝에 나온 선택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반사작용일 뿐이죠. 그는 더 이상 진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합니다. 왜 이것이 여성에게 그토록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할까요? 여성의 감정 세계는 본래 파도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거세게 몰아치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파도를 함께 맞아줄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를 찾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쉽게 깨진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등대가 아니라 함께 폭풍우에 휩쓸리는 또 하나의 조각배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인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할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야말로
존중과 욕망이 피어나는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돈도 차도 지위도 아닌 바로 이 평온함이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남자로 만드는 진정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절대적인 힘, 평온함을 어떻게 잃어버리는 걸까요? 어떤 거대한 사건이나 배신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당신의 평온함은 매일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통해 마치 저축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듯 조금씩 야금야금 잠식당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의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당신의 하루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도 때도 없이 올리는 메시지에 즉각 답장하는 매 순간,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집중력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당신의 중요한 계획을 너무나 쉽게 변경할 때 당신의 삶에 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의미 없는 술자리에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 당신의 평온함은 서서히 금이 갑니다. 이런 작은 균열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라는 댐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남자의 껍데기만 남게 되죠. 혼란스러운 정신으로는 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영혼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이끌 수 없습니다. 당신 내면의 중심이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이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흐트러질 때,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당신의 생활 공간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 그녀는 당신 내면의 혼돈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당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신이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통제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여자도 자신이 이끌어야만 하는 나약한 남자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욕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혼돈은 그녀에게 매력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평온함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추상적인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의 영역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요소를 검문소에 세우고 단호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평온함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좀먹는 독인가? 만약 답이 독이라면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휴대폰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조급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모든 알림을 끄세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소식에 즉각 반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최소 1시간, 잠들기 전 최소 1시간은 휴대폰을 멀리 하세요. 그 시간은 오로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생각을 위한 신성한 영역으로 만드십시오. 다음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모임,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부탁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대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접근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매일 단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채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정신을 위한 헬스장과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듯 당신의 평온함을 단련하는 시간인 거죠.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예전처럼 쉽게 연락이 닿지 않고 예전처럼 모든 것에 맞춰주지 않는 당신을 보며 차갑다, 오만하다고 수근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일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변화에 대해 떠드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당신의 성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진짜 삶의 주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계입니다. 이것은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연애 조언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들어왔죠. 마음을 열어라.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공유해라. 그게 진정한 친밀감이다. 하지만 솔직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과거의 상처를 전부 쏟아냈을 때 그녀가 당신을 더 뜨겁게 갈망하던가요? 아니면 그녀의 눈빛에서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여기에 냉정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녀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라는 깊고 광활한 바다를 느끼고 싶어 하지 매일 그 바다까지 잠수해서 해저 지도를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고 싶어 하지 당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감정, 모든 의심, 모든 불안을 필터 없이 그녀에게 쏟아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보살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본능적으로 프로젝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녀는 당신을 위로하고 다독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과 그녀 사이를 팽팽하게 유지하던 성적 긴장감, 즉 극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호자가 아닌 감정적으로 동등하거나 심지어 보살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연히 상처받고 의심하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남자와 그저 견뎌야만 하는 남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감정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존경받는 남자는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는 법을 압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며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해결할 답을 그녀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매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석의 힘, 즉 극성이 존재합니다. 남성적인 에너지와 여성적인 에너지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이것이 바로 설렘과 욕망의 근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투명한 유리 상자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 자력은 사라집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탐험할 미지의 영역이 없을 때, 긴장감은 죽고 욕망 역시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 첫 페이지에 책의 모든 줄거리와 결말까지 요약해서 적어놓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처가 있으며 이런 것을 두려워해. 하지만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잘 요약된 설명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흥미진진한 소설책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녀가 계속해서 당신이라는 책장을 넘기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전략적인 솔직함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악의적으로 숨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공유할지를 스스로 통제하는 지혜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하루에 대해 물을 때 시시콜콜한 모든 일을 보고하는 대신 가장 흥미로운 하이라이트만 던져주며 나머지는 그녀의 상상에 맡기세요. 당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을 때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를 읊어주는 대신 당신의 비전과 열정이 느껴지는 큰 그림만 보여주세요. 당신의 약점이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다면 그것을 동정심을 구하는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강인함의 증거로 보여주세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더 궁금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조차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쉽게 내어주지 않음으로써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깊고 강력한 매력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알아갈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이라는 책을 덮고 다른 책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네 번째 경계는 당신 내면의 힘을 완성하는 활용점점입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냉혈한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의 파도를 온전히 느끼되 그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지 않는 굳건한 등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을 평범한 남자와 압도적인 존재감의 남자로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 다정했던 그녀가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가워집니다. 단답형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농담에 옅은 미소조차 짓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뱃속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 머릿속이 온갖 부정적인 추측들로 복잡해지는 경험.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제 내가 했던 말 때문인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이 모든 자동적인 반응.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당신 내면 세계의 통제권은 당신의 손을 떠나 그녀의 외부적인 행동에 완벽하게 종속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이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관계의 권력 구도는 돌이킬 수 없이 기울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연인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견을 비판하는 상사 앞에서 허둥지둥 자신을 변명하고 싶어지는 충동, 도로에서 끼어드는 차량에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이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점령당한다는 신호입니다.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의 근간은 바로 이 감정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능력. 굳이 화를 내거나 해명하거나 매달릴 필요 없이 그저 고요하고 단단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힘.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남들의 존중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까지 얻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성은 바로 이 점을 시험합니다. 당신의 힘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쉽게 부서지는 허상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녀가 일으키는 감정의 파도 앞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허우적거리며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녀가 차가워지면 더 뜨겁게 매달리고 그녀가 화를 내면 같이 언성을 높이거나 비굴하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권을 가진 남자는 다릅니다. 그는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바다 그 자체가 되어 모든 파도를 조용히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던지는 쌀쌀맞은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상처받아 방어하는 대신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관찰합니다. 아, 지금 그녀가 어떤 이유에선지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당신의 감정과 그녀의 감정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녀의 혼란이 당신의 평온함을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겉으로 평온한 척 연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은 결국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진짜 단단함은 내 안에서 반응하려는 최초의 충동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휩쓸리는 대신 그것을 지켜보는 선택을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솟아오르는 분노, 그녀가 멀어질까봐 느끼는 두려움, 내 진심을 의심받을 때 느끼는 억울함, 이 모든 감정의 파동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연습은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논쟁에서 마지막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치한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내 관심과 에너지는 금처럼 귀하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극에 이것을 낭비할 수는 없다. 당신은 말을 덜 하고 더 깊이 관찰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쉽게 도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당신의 고요함 앞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때 그녀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라는 견고한 존재 앞에서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를 구원하려 애쓰다가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의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남자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당신을 세상의 99%의 남자들과 구별짓는 압도적인 초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하며 어쩌면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남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떠날 준비를 하라니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역설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기 존중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의 남성성이 서서히 거세당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다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 이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괜찮은 척 웃고 부당함을 참아내고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해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기꺼이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 그런 남자는 정말로 강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이유는 그녀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필요해서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 기쁨, 성장, 평화를 더해주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 차이를 본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감지합니다. 당신이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는 당신을 시험하고 통제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삶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당신이 망설임 없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여자, 그런 여자는 당신 곁에서 스스로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과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평화를 그녀보다 더 사랑한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남자는 결코 다른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라 하는 것은 협박이나 최후 통첩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운 계산이 아니라 뜨거운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존재 전체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내 영혼의 평화를 해치면서까지 당신 곁에 머물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존중하지만 그 무엇보다 내가 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가장 존중해. 이런 태도는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부스러기들을 걸러내고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당신의 기준이 명확해지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협과 희생의 연속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붙잡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높은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 노력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서 멀어져 갑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 자체가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 주변에는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알아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남자가 아니라 당신의 사명과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사랑조차 떠날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을 가두려 했던 모든 평범함, 의존성, 감정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과 힘은 익숙하고 편안했던 것들을 과감히 떠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텅 빈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강하고 명료해진 다음 버전의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존중을 구걸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는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경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 내면의 평온함을 지키는 고요함,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통제력,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이 5가지는 단순히 여자를 유혹하거나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단편적인 기술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흩어져 있는 구슬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실로 꿰어진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 실의 이름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발목 잡혀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과 가치에 따라 매 순간을 선택하는 삶으로의 위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친구,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직장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그 관계를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과 결별하고 더 나은 미래의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가 아니라 그것을 놓아주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마지막 발걸음을 뗀 뒤에 찾아오는 그 막막하고 고요한 침묵, 바로 그 속에서 당신의 진짜 힘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동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면의 혼돈을 참아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사랑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구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파괴하는 관계 속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단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존중을 구걸하거나 사랑을 쫓거나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독을 거부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기 존중이라는 해독제를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쫓았던 모든 것, 인정, 사랑, 주목, 존중, 당신이 그것들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당신을 쫓기 시작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기준, 당신의 가치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세상은 당신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드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줘야만 비로소 완전함을 느끼는 나약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기준과 내면의 평온함으로 세상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당신의 존재감 자체가 방의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할 말을 다 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거나 둘 중 하나일지언정 결코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하고 평온한 힘 속에서 당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걷게 됩니다. 존중이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삶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 기준 뒤에 흔들림 없이 우뚝 섬으로써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변화의 불씨가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그 불씨를 꽉 붙잡으십시오. 주저앉아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만의 토대를 다질 때입니다. 과거의 당신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이루어질 운명이었던 당신의 최고의 모습보다 못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맞이하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닿았다면, 그리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그 강력한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당신의 친구들에게도 이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 변화에 대한 당신의 결심을 우리 커뮤니티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저 자신에게 소중한 정신적 격려로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